제 파트는 이제 제 2부에 밑쪽이죠. 115쪽에 그 자료집에 보시면 그 PPT 화면이 인쇄되어 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설명 이제 보충해 드릴 테니까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시 지원할 때 이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인데요. 당연합니다. 수시는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많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부 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교과 성적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 11월 15일 날인가요? 그날 보잖아요. 어제 수능은 아직도 시험을 안 본 상태에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수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학생부 성적이 어떤 애에 대한 판단일 겁니다. 그죠? 그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고1, 고2까지의 4개 학기 성적, 고3 1학기 모두 9개 학기 성적입니다. 그죠? 교과 성적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 이제 봉사활동 시간이 중요한데 얼마냐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때는요. 봉사활동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봉사활동만 해도 시간이 채워지니까 출결 봉사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그 봉사활동 등이 다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에 대한 것은 이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할 때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저희가 이제 보통 교과 전형을 전형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정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5개 학기에 대한 성적을 정확하게 대학 계산 방식에서 내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복잡하냐? 학생부 종합전형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아다시피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갔을 때 성적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교과학별 가중치인데 내가 이제 이공계열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에 가중치가 붙을 겁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문과 경우에 영어, 국어가 중요하니까 그 영어, 국어 교과 성적에 대한 가중치가 붙을 텐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학생부 전형을 지원할 때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학에 정해준 대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굳이 이제 고교 유형별 등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 사실 모든 성적이 교과 전형일 때는 뭐 고교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그 성적을 가지고 입시에 당락을 정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전국선발 자사고가 하나고가 있고 외대부고가 있는데 하나가 외대부고 내신이 대략 2, 3등급 때 나왔다고 해도 상위권 대학 가는데 문제가 있느냐? 지금까지 거의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권 대신을 가지고서 3등급 때인데 상위권 대를 바라본 거 쉽냐?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고교별로 어느 정도 성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에 대한 상위권 대학을 판단할 때는 고교 유형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합격선도 또 다르게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수상실적, 창체활동, 교과세 등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성평가이고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죠? 우리 자녀분들이 받은 학생부 실적들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성적화되어서 점수화되기 때문에 대략도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상 실적 사항들이 뭐 보통 3, 40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우수한 곳으로 채워져 있다든지 교재 특을 보니까 뭐 탁월한 뭐 우수한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평가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양쪽으로 평가해 주시면 우리 자녀 수험생들이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비교과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모의 성적도 또 다르게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요즘의 입시 제도가 수시 다음에 정시가 있기 때문에 정시가 없다고 하면 그냥 수시만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하면 수능 성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점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수시 다음에 특히 강남권에서는 정시 지원도 많이 하고 거기서 또 우수한 실적도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정시 성적이 된다고 하면 굳이 수시를 낮은 대학 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선호도 기준에서. 그런 의미 때문에 간접적인 상태에서 수시 지원에 대한 수능 모의 성적을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장면에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수능 모의 성적에 대한 성적을 판단할 때 특히 이 강남권일수록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적이 향상될 것에 대한
초긍정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6월 성적이 못 나왔으면 못 나온 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대학 기준서를 좀 낮출 수도 있는데, 아니야, 부모님들 딱 보시기에 이제 9월은 더 잘 나올 거고요, 수능에선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성적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평가도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시고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올해 수시 지원서를 판단해 보시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상향 지원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상향 지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수불사를 한다는 각오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간다면 약간의 가감 정도에서 수시지원대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김명철 선생님까지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논술 면접도 뭐 기본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수시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첫 번째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 성적이고, 그다음 비교과 실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의 라인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시지원선이 가늠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서 적어드렸는데요, 올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올해 분명히 올해 고3 학생 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데, 줄었다든가 판단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줄이면 경쟁률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분명히 합격선도 좀 내려갈 것 같은데, 그 내려가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본 결과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올해 고3이, 작년도 고3, 이건 이제 일반고 자공고 기준인데요, 작년도 44만 명에 비해서 올해 39만 명으로 약 5만 명 정도 감소했고요, 내년도 더 감소합니다, 그죠? 5만 명 정도가 감소했을 때 실제 내신 합격선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뭐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저번에 최상위권, 예를 들어 1.5등급대, 최상위권이죠. 1.5등급제 강남권에서 일반고 내신이 나온다고 하면 상위권대를 당연히 바라보는 학생들이죠. 그 상위권대 내신 합격선이 올해 경우만큼은 약 0.05등급 정도 아마 내려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를 보니까요. 그리고 2등급대에서 보시면 약 0.1등급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다음에 4등급대로 보시면 0.2등급까지 학생 수 하락에 따라서, 감소에 따라서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인원수가 준다는 거는 그만큼 상위권 내신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보시고, 어쨌든 올해 입시를 지원할 때는 당연히 작년도 수시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참고할 수 있는 결과를 최상위권은 0.05등급 정도 약간 내려서 해석하시고, 중상위는 0.1등급, 그다음에 중위권은 0.2등급 정도 더 내려서 해석하시면 좀 더 올해 냉중한 의미 정도에서의 합격선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올해 경우의 결과고요. 내년도는 더 그만큼 폭이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년도에 고3 학생들은 34만 명,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만 명까지 감소하니까요. 거의 중위권으로 보면 0.5등급까지 하락한 정도가 되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올해 꼭 대학 안 가고 재수 없이 재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도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분명은 수월해지는데, 가능하면 올해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셔야 되는데, 현재 인원 구도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상위권 11개 대학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함해서 중경시 라인까지 12개의 수시 정원이 모두 2만 5천 명인데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15,000명 정도. 교과 전형, 수시 논술, 특기자 전형이니까 대체로 학종 전형을 당연히 노려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저 상위권대는 이 일반고 내신 기준에서 우리 저 강남권으로 보시면 대략 2등급 초반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1.5등급에 당연히 뭐 스케치는 하겠지만 2등급 초반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나머지 경우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논술에 대한 내신 영향력이 크게 작용 없는 논술 전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신 좋은 학생들이야 학종을 한번 밀어보시고요. 밀어보시고, 그래도 한번 상위권대를 노려본다고 하시면 논술 전형을 쓰는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주요대 중점 체크사항을 제 나름대로 한 6개 대학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 보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스카이대로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어떤 고교 유형별로, 고교별로 합격자를 쭉 분석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서울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꼭 전교석자가 있어요. 자기 일반고가 되든 어떤 특목고가 되든 간에 전교석자 1등이 꼭 붙고 2등이 떨어진다. 그게 아닌 경우가 제법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그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어떤 학업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꼭 2등, 3등의 그 약간의 그 정량적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일반 전형, 특히 수시 일반 전형을 많이 쓰실 텐데 수시 일반 전형 도전할 때는 약간의 그 내신 차이가 1, 2등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대학 및 그 학과에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역량이라든지 학업 성적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한번 과감하게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1등, 2등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저희가 여기 강남권이야 뭐 어차피 지역균형으로 된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대 갈 것이고 일반 전형에서 많이 붙을 텐데요. 비강남권 경우에서도 서울대 기준에서 거의 뭐 1.0등급이죠. 퍼펙트한 그 내신 등급을 받고서도 서울대 떨어진 경우를 간혹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경우냐면 그 학업의 우수성이라든지 실적 평가를 좀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또 저희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 쓸 때 그래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있죠. 그래 공대가 아니면 농대 약하지 농대 써 이렇게 쓰게 되면 경쟁 정도에 조금 낮아질지 몰라도 거기도 그거 나름대로의 전공에서 바라보는 취지의 학업 능력이 있고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꼭 분단을 보장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자연대 공대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현격하게 낮은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정확하게 그 학과에 맞는 정도의 경험과 학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질적 평가를 우수하게 받는 경우에서의 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올해는 뭐 가장 극단적으로 나눠진 대학이 연대고대입니다, 그죠? 연대는 모든 전형의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죠? 고대는 사실상 모든 전형에 걸쳐서 수능 최저기준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도 되게 세게 있어요, 기본 조건이. 수시 일반 전형으로 따지면 고대 경우에서 평균 1.5등급이잖아요, 문과 기준에.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대파하고 고대파가 올해 수시만큼 어떻게 갈라지게 되냐면 오은이 연대파들은 수능을 아예 제껴놨으니까 수시 내신이 월등하게 유리하면 당연히 연대가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만 그런 학생들이 강남에 많으냐? 많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내신은 또 경쟁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또 다르게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 제안이 뭐냐면 고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은근히 높잖아요. 수능 최저 조건이. 거기다 내신을 반영하는데 최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방권 일반고라든지 비강남권 일반고 경쟁했을 때 오히려 강남권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작년도 아마 재작년 작년 다 했을 텐데 아마 이 정도 수능 최저 조건을 세게 주면서 학생부 종합전을 운영한다고 하면 전혀 강남권에서 고대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드리냐면 정상적인 내신보다도 조금 낮다 하더라도 수능이 된다고 하면 고대만큼은 과감하게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선도 그래서 은근히 그 상위권대 기준으로 보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세게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대를 준비한다고 하면 내신과 수능을 당연히 동시에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내신이 이미 끝났으니까 사실상 수능 준비가 중심이죠. 수능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 면접이라든지 나머지 고사를 대비하는 정도 이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대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됐죠. 특히나 논술 전형은 아예 논술 100%예요. 취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10만 양병설. 10만 명이 볼 것 같지 않느냐. 그 정도로 그냥 뭐 대학생도 볼 것이고 그냥 고3 학생들 그냥 너나 나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정말 내가 논술에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정말 연대가 거의 자기의 꿈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거죠. 내신 9등급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신 9등급이자 수능 9등급인데 수학이 천재인 학생들, 과학이 천재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논술고사 잘 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과도 마찬가지죠. 독서 능력이 잘 돼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 학생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올해 바라본 연대 논술 전형의 합격자들은 논술 대박 나는 학생들은 한마디로 100일장에서 뽑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문 100일장, 자연 100일장. 자연 100일장은 이제 수학, 과학 시험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아주 잘 돼 있는 학생들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기회가 되면 쓰실 수 있는데 혹시 6장 원서가 꽉 차 있을 때 한 장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10만 양병설에 해당하는 논술 전형을 하나 빼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거의 뭐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올해 그 부분이 달렸다고 기억하시고요. 연대 학생부 종합제 면접평이 있는데 면접평이 옛날 같으면 교과 전형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정성평가 기준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합격선보다는 내신의 정량평가의 그 기준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활동후 수용은 은근히 면접형에 비해서 내신이 많이 낮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면접형에 가까운 그 상위권 내신이 나오니까 거의 서울대 붙을 정도 학생들이 붙어서 쓸 수 있는 전형이 활동후 수용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대 쓸 학생들은 연대고대 거의 한 장씩 쓰니까 그 정도의 내신 가진 학생들이 붙는다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대가 어떤 풀이한 그 대학 그 풍토도 있지만 실제 학생부 종합전을 운영할 때는 내신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원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여기 성균관대학교 많이 가죠? 성균관대학교는 스카이 대학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내신 가지고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온 정도의 성대의 그 내신 합격수는 거의 제가 써놨죠. 스카이 대와 100잔장 차이 내신. 여기서 붙었으면 0.1등급 정도 차이로 붙는 것이지 0.2등급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스카이대를 간당간당 떨어질까 말까 붙은 학생 정도가 쓰시면 상당히 될 수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학교고, 그렇지 않고서 어느 정도 스카이대하고 뭐 서성한이다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시면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쓰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요, 종합형 학업형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학업형이 이제 수능 최저를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차이가 있었죠. 올해는 안 봅니다. 그죠? 안 보는데 차이가 있죠. 제출 시기. 자기소개 제출 시기가 9월달 원서 쓸 때냐, 수능 보고 난 다음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쓰다 보면 서연고, 성서한 이렇게 써 있지만 어쨌든 이 6개 대학들 경우에서 논술을 보는 시험은요, 흔히 보험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능 시험 날 보고 나서도 논술고사 보러 갈까 안 보러 갈까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성대라든지 성가항대, 한양대 포함해서 요 성서한 정도의 대학들은 일부 전형 말고는 면접도 아예 안 봅니다. 그죠? 면접을 아예 안 봐. 논술 전형 말고는. 면접을 안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정도 라인은 대부분이 스카이대 쓰는 학생들이 또 쓰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보험성 지원이 살짝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서 쓰셔갖고 되면 그냥 학교를 뭐 수능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수시 합격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서강대 학업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소서 제출 시기가 수능 후다 보니까 정말 수능을 평소보다 너무 대박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기소개서를 안 내면 서강대 안 붙고 정시 쓸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은 최상위권 내신 끝판왕의 마지막 보루인데 서울 강남권에는 많이 해당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안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수상 실적 등이 중요하니까 이쪽에 조금 더 잘 갖춰진 학생들, 그러니까 평상시 내신보다도 학생부 기록상이 좋은 학생들은 은근히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위권 대학을 쓰는 몇 가지 예를 인문계 한 6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원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6장의 원서 라인을 그리겠지만요. 그 학생이 중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지방권을 쓰는 학생이든 간에, 자, 서울대 정도를 쓰는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서울대는 불가피하게 원서를 3장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1장 써야 돼요. 지균이든 일반 전형이든 기회균형이든 간에 1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통상 쓰는 사람들이 서울대 원서 1장 쓰고, 연대를 통상적으로 논술 전형이다 보니 연대를 보통 2장 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장, 논술 전형 1장, 2장 쓰죠. 고대는 특기자 전형을 쓰게 되면 2장을 쓰게 돼 있고요. 아니면 1장 쓰게 돼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추천받으면 추천 1, 2전형 쓸 것이고, 추천 안 받으면 일반 전형 쓰면 되는 거고요. 고대 1장입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서울대 1장, 연대 2장, 고대 1장 또 2장이니까 4장, 5장 정도 남니다. 그럼 한두 장이 남잖아요. 그 쓰는 라인들이 여학생은 2대 포함해서 성소한 라인 가운데 어디 한 대를 쓰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쓰면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서 복잡하지 않아요. 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원서 쓰다 보면은 되게 복잡할 것 같죠? 안 복잡합니다. 서울대 라인 쓰는 학생 이렇게 쓰면 돼요. 기본적으로. 중앙대 라인 쓰는 학생은 중앙대 기준에서 우아래 쓰면 되겠죠? 특별히 안 복잡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할 게 뭐냐? 당연히 전형 일정이죠. 일정이 겹치면 이제 그 대학을 못 가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전형 일정 보시고, 저희가 더 자세히는 안 적어놨지만 또 수시 입시 결과, 네 결과가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사항들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희가 나열을 해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판단 하시면 됩니다. 모집 단위를 정할 때 학교마다 달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달라도. 보통 서울대 쓸 때는 자기가 가장 학과에서 높은 학과를 쓰는 게 많고요. 연대고대 쓸 때는 인기학과 중심으로 자기 전형을 씁니다. 그 학과를 씁니다. 그래서 전형 문제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쓸 때
그죠? 지원 동기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영어영문학 갔을 때는 나는 영어영문학과를 택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쭉 소개를 쓰다가 갑자기 경영됐으면 입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선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도 마찬가지죠. 서연고, 한양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원서를 6장 정도 일정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이 자연계만큼은 특화된 대학이죠.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이 수시육회 지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원서비만 내면 되니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복수 지원하고 그럼 여기 특성화대학은 합격선이 대체 어떻게 되느냐? 카이스트는 거의 연고대급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과학고 학생들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이스트를 제외하면 지스트가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대구경북학기술원 이 세 개 스트 대학들은 연고대급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보통 성대 합격선이 나오면 여기도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과학고 학생들은 여기까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카이스트 가면 거의 다 갑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고 인원도 많잖아요. 다 합쳐봤자 2,000명 가까이밖에 안 되니까. 그 학생들 다 채웁니다. 저쪽으로. 그래서 유니스트, 디지스트 대학들은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도 꽤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포항공대는 일반 대학이긴 하지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과학고 학생들 그만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스트 대학들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트 대학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대학 등록금 무료입니다. 장학금 나오죠. 장학금 나오고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다 지방대학에 있어요. 지방에 있습니다. 기숙사 다 갑니다. 기본적으로. 방학 때만 보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붙어서 문제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대 학생 입시 결과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고대학교 추천이 작년도 결과 발표했는데 인문계 1.27, 자 1.27에 당연히 이제 추천 일전형은 수능 지조가 세계영역 등급합으로 따지기 때문에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지방권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신 성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예 수능 최저조차도 없기 때문에 1.24, 1.20으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내신 합격선을 갖는 학생들이 옵니다. 이 두 개의 거는 강남권 일반고 학생들하고 이쪽하고는 좀 친숙한 전형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중앙대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바라본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쪽 라인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이 인문 1.60, 자연 2.50 정도로 저희가 아마 강남권에서 보셨겠지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으로 강남권에서도 은근히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꼭 내신 정규 1, 2등 지균만 붙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기 지역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를 보시면 전교석차 10등권에 안에 있으면 수시 일반 전형으로 붙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지역 균형은 당연히 2명 대표 뽑아가니까 그거에 내신 날고 뛰는 학생들 가는 거니까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 관심권 밖이니까 그 관심권 밖에 있는 전교 10등에서 20등 사이의 학생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에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넣어보면 대략 정도 전교 10등이나 20등 정도 학생들은 1.5등급 고 전후대가 쉽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써봐도 어느 정도 평가가 좋으면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 면접형 1.5, 1.33, 활동우선 1.8, 1.34로 거의 뭐 내신이 상당히 높은 내신인데 이 내신도 이게 연대라는 것은 학생부 그 고교 출신자들이 꼭 일반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비평자, 선발고도 오기 때문에 저 내신에서 오히려 일반고 내신을 좀 더 깎아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 강남권 일반고 기준에서는 여기서 약간만 깎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신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저쪽으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추천 2전형 1.63, 1.56, 고대 일반 전형 2등급 때 나죠. 2.85와 2.34. 이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니 도대체 고대가 연대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학인데 나머지 성대 중앙대에 비해서도 합격선이 더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통과될 수 있는 내신 학생들은 은근히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요즘은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학생일수록 지방권으로 가면 거의 내신만 몸매고 수능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상대 내신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수능이 된다고 하면 특히 서울 강남권 기준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대 학종 1.70, 1.75인데 성대도 뭐 내신이 이쪽 강남권 일반고 내신으로 봐도 1등급 후반대까지 가져야 그래도 합격해서 높지 2등급 넘었으면 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대 답변지형 2.41, 2.93. 이 정도도 우리 강남권 일반고 내신으로 봐도 조금 깎아서 해석해줘야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신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러 명지대 수시 결과를 적어놨는데요. 이건 나중에 보시면 대학난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면접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수능 최저가 없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합격선이 어떤 것이 가야 되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자, 명지대학교는 모든 전형에 걸쳐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면접도 없는 교과전형의 그 합격자 평균 등급은 2.3등급이에요. 2.3등급. 2.3등급은요, 제가 알기로는 요 강남권 일반고 내신으로 봐도 거의 10등 안에 드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내신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어야지 면접 없이, 면접이란 거 그거 아닙니까? 어느 교수님 앞에 가서 막 말을 하려고 하면 특히 남학생 중심으로 해서 해서 이게 막 걱정하는 학생이 많잖아요. 그거 싫어서 막 저기 가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내신이 훨씬 좋아야 돼요. 그거죠. 근데 면접 전형은 오히려 그보다 0.7등급이 내려간 3.0등급이었습니다. 왜냐면 면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굳이 또 그날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노력이 거의 2배죠. 교과 전형일 땐요, 그냥 그 인터넷 원서 클릭하면 끝입니다. 면접 보려고 하면요, 신이 그날 아침부터 가서 차 타고 가서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기본 스트레스가 돼요. 그것도 말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말하고 싫어하는 학생은 은근히 많습니다. 그거. 특히 남 앞에 가서 말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가끔 나오지만 저희도 뭐 많이 듣는 말, 저 교수님 앞에서 쓰지 않을 말 중에 하나가 헐 이런 거 쓰지 말라는데 그거 평상시 쓰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그거 안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면접 전형. 그래서 면접 전형이 은근히 교과 성적보다는 꽤 많이 낮습니다. 0.7 낮죠. 종합 전형은 뭐가 있어? 자기소개 쓰고 면접도 보니까 돈 낮아요. 3조 4등급. 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고생하면 할수록 내신 합격 좀 낮아집니다. 고생을 덜 하면 할수록 내신이 올라가요. 면접 붙거나 자기소개 쓰거나 그렇게 딱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경기권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강남권 일반고 기준에 5, 6등급 내신 가져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면접이 있거나 자기소개가 들어가면 내신 합격수는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모평 기준에 인문계 지원선, 자연수 지원선이 저희 자료에서 나와요. 이건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B점대까지면 정시 지원할 때 어디 갈 수 있냐에 대한 판단인데요. 문과 기준에서는 이제 인서울대학이 369점 표준 점수 기준이고요. 최상위권 대학은 421점 정도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6월 성적표 보시고서 구구스탐 점수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 점수가 어느 라인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쓸지 말지에 대한 결정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인서울 기준서는 360점 표준 점수 기준으로 최상위권 카톨릭 의대 이상 점수는 417점 정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6월 모의평가 결과 나왔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수시원서 쓸 때는 불가피하게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졸업생도 같이 봤으니까. 한 번 더 9월 달에 또 기회는 있어요. 9월 달에. 9월 달 모의고사 보고서 한 번 더 원서를 세게 쓸지 덜 세게 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9월 결과는 가채점한 결과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 정도 보시고서 느낌을 더 세게 쓸지 약하게 쓸지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전체 전형별 맞춤형 대책으로 해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아마 저희가 저 위에 적어놓은 것은 서울 지역 상위권대를 쓰는 기준선이 내신 합격선이 1.6등급 지원선이, 그 다음에 서울적 중위권대 권동옥 라인을 봤을 때는 2.2등급 이상, 그 다음에 국대 숭실대 라인 2.7등급 정도 되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서울이 가능한 정도 돼야 보시고요. 뭐 정말 간당간당하게 쓰려고 하면 3등급 가까이도 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종합전형 쓰시거나 이럴 때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보다 좀 더 0.5등급 낮아도 쓸 수는 있는데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려고 하면 그래도 내신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은 요즘에 뭐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요. 저 다음으로 이제 조준 소장님이 나오셔갖고 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꿀팁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실 텐데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학생부 기록상은 10가지입니다. 그죠?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행동투성미 종합의견까지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기서 뭘 평가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1번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학생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쓰는 거니까 평가사항 크게 안 들어가겠죠. 주로 들어가는 것은
수상 경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수상 경력부터. 출결사항도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뭐 큰 문제 없을 테니까 수상 경력부터 그 수상 경력에 대한 판단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학업 적성으로, 전공 적합성으로, 인성으로, 자기주도성, 경험 당성. 저게 뭐 5가지 영역으로 평가받는 것도 있고 4가지로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다 평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가 내 상을 받았으면 그 상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다양하게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그냥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상 경력은 상당히 폭넓게 평가합니다. 폭넓게. 예를 들면 문과여도 수학에 대한 상을 받았어도 상당히 똑똑한 것을 인정한다 이거야. 이과여도 문학상을 받아도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의미로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폭넓다만을 계속 강조하냐면 특히 이제 요 전에 뭐 쓰죠? 요 전에 이제 진로 희망사항이 있어갖고 진로 희망사항 쓰잖아요. 보통 쓰는 게 뭐 의사, 변호사 뭐 쓰는데 의사, 변호사야 뭐 누가 뭐 대기 쳐서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에 대해서 되는 거지 등등 해서 그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내가 변호사가 되고자 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으면 대학에서 그것도 신경도 안 씁니다. 대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똑똑한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학업 능력이 뛰어난 거. 한때는 무슨 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의 수상 경력도 좀 다양하게 평가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만 인증은 뭐 이건 주로 특수하고 해당되고 진로희망 사항이 그런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이거죠. 창의적 체험활동부터 성적에 들어갑니다. 자동봉진이 활동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에 대한 평가가 비교과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성적표가 저기 찍혀 나오는데 거기 또 밑에 나와 있는 세부특기사항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세부특기사항 보시면요 아마 학생부 띄워보면 알 거예요. 문학 성적표 문학 탁월하며 우수하며 누구는 밋밋하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평가의 기준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독서활동 들어가고 독서활동이 이제 요즘에 약간 이제 의미가 좀 약간 퇴색됐죠. 왜냐하면 제목만 적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있고 10번 행동특수 및 종합비율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학생부에서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나 뭘 4가지를 꼽으란다면 4번 수상실적, 7번 창체활동, 8번 교세특 제가 번호잡는데 10번 행동특수 및 종합비율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항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아마 부모님들 감이 올 거예요. 아, 이 학생 우수하다. 이 학생 밋밋하다. 이 학생 한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의치한대 수시대 책은 이게 뭐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 저희가 기록해 놨고요. 아마 일부에 대표님이 설명했을 때도 의치한대에서 요 자료집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세세하게 전형별로 합격선이 어느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의대 간 학생들이 합격 3박자를 저희가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의대도 6대4 정도의 비율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그 전형에 비해서 다른 그 모집단에 비해서 정시 비중이 그래도 높습니다. 의대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정시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면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는 기준이 뭐냐? 적어도 의대 간다고 하면 1등급을 2개는 받아요. 1등급 2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서 이제 상위권 내신, 당연히 상위권 내신. 그 상위권 내신은 일반고로 보면 전교 석차 3등 안에, 특목고로 보면 그래도 전교 석차 한 10% 안에. 이 정도 들어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고사도 중요하죠. 논술에 대한 면접 대비. 면접도 은근히 중요해졌습니다. 면접 대비가. 면접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집에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집 참고하시는데 특히나 의대이기 때문에 인성 면접이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 그 학생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인성 면접을 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의사가 인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평가할 때는 인성 면접한 사항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선행학습 보고서 그 내용에 그 면접 문제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선을 보시면 의대가 당연히 제일 높고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비슷한 정도의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별 선발인을 보시는데요. 다른 그 경우에 비해서 교과 전형 비중이 좀 높은 상대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권 의대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모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과 보시면 이제 주로 교과 전형 중심은 1등급 초반대고 종합 전형도 1등급 중반대 되고요. 노설 전형은 대략 2등급 때까지 갔는데 경북대하고 이제 부산대가 이제 노설 전형을 보긴 보는데 어쨌든 뭐 내신 영향력이 약하니까 좀 저렇게 낮게 나온다고 보시고 대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상위권 내신을 갖는 그런 학생들이
일반고의 의대 만약 합격한다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교대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교대도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대 합격선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1등급 초반대에서 1등 중반대가 가장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취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교대에서도 지원자가 많을 텐데요. 일단 일반고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특목고라고 해도 거의 2등급 초반대까지 가야 아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낮은 내신 가지면 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 어디가 사이트. 어디가 사이트에 이제 많은 정보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정부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이긴 한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4년제 정규대학들은 저기다 다 결과를 넣어놔야 됩니다. 그죠? 입시 결과가 저 성적 분석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 가보시면 예전보다는 더더욱 입시 결과를 자세히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전보다는. 요즘에 왜냐하면 이제 대학 평가를 할 때요. 저는 저 입시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학교를 점수를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조차도 이렇게 뭐 평균 내신이 얼마다 이건 안 소개했어도 아름에 보시면 소개가 잘 돼 있잖아요. 연대도 보시면 입학처 홈페이지 가보시면 설명의 특강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고대는 뭐 이번 8월 초에 한 번 더 설명회도 갖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만큼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바지만 저 수시 결과를 몰라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그냥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상위권 대학 경우는. 실력이 안 돼서 못 되는 것이지 성적이 이만큼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합격 못한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선행학습 보고서 매번 강조하죠. 선행학습 보고서에 자세한 논술이라든지 면접 출제의 의도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논술 특강 등은 대학 홈페이지에 또 실어져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참고하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이건 이제 공교육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저 상당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저쪽 자료를 보시면. 왜냐하면 저 사교육자들이 하는 말씀하고 공교육부 하신 말씀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좀 더 엄격한 정도의 또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설명의 자료들도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이트들 수만이 수능날 만점주의 시간을 휘날리며 해서 나오는 거죠. 수만이에 은근히 저 댓글 보시면 참고하면 돼요. 댓글. 논술 후기, 면접 후기 도움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만이에는 그 상당히 정성껏 그 후기 올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들어봐요. 이유는 그게 있다더라고요. 수만이에 입시 후기 올리면 합격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많아서 되게 쓰는데 실제 입시 후기를 보시면 정말 똑똑한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았고요. 거의 다 복제예요. 다 해요. A 교수 무슨 얘기했다, B 교수 무슨 얘기했다, 이런 다 얘기해요. 똑똑한 학생이죠. 성실하고. 근데 그거 참고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공개적으로 올려주는 자료들은 좀 공개적인 참고가 될 뿐이지 사실적인 참고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은 이런 저 수만이에서 검색 좀 적당히 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포만한 오르비 등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적어놨죠. 교과 전형 결과는 합격 여부가 직접 파악하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교과 전형은 정량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치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만 종합 전형일 때는 상위권 대학은 고교 유형별로 여러 유형 학생들이 섞어서 오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좀 더 합격선을 좀 더 내려서 합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올려서 가야죠. 또 그런 표현드리고요. 중위권 이하는 뭐 특목 학생들이 많이 그쪽 대학을 지원 안 하니까 그냥 취업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전형등 결과를 비교할 때 올해 전형에서 수능 취조 여부가 있다 없다 등의 큰 변수가 있으면 약간 성적에 대한 판단을 약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원수 접수 체크 포인트가 4부 자료집에 쭉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간단 언급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원서 접수 및 서류 마감 일정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까 체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원서 접수를 내게 되면 원서 접수 날 서류가 다 마감되는 것 같지만요. 실제 경험하신 분 아니겠죠? 서류 마감 날짜 좀 다릅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하고 서류 마감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이 쭉 나와 있죠.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마치는 대학은 9월 10일까지 쭉 되는데요. 원서 접수는 당연히 일정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봐야 되고요. 자, 있습니다. 요보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 다음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마감 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한자라도 붙들고서 더 좋게 글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서울대는 보통 경인교대는 원서 접수 당일날 마감하니까
교대는 대부분이 뭐냐면 당일날 자기소개서 마감이니까 일찌감치 써내야 돼. 일찌감치 써놔서 딱 끝내야 되고요. 서울대는 그 다음날 오후 6시 마감이야. 오후 6시 마감이니까 사실 저 시간까지 왜 적어놓으면요, 이게 보통 자기소개서 수정할 때 학교에서 뭐 노트북까지 가서 딱딱딱딱 치면서 수정도 하겠지만 통상은 집에서 할 때가 많아. 집에서 하려고 하면 학교 저 끝나는 시간도 맞춰줘야 돼. 방과후 시간도. 보통 이제 저것이 아니려고 하면 집에서 아예 그냥 밤늦게까지 끝내놓고서 그냥 끝장 내야 되고요. 혹시 가서 학교 가서 쓰려고 하면 노트북에다가 와이파이 장착하고 나서 저거 시간 맞춰서 내야 됩니다. 오후 6시 넘으면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는 이제 원서접수 당일날 5시에서 6시 마감이면 자기소개서 마감 오후 10시입니다. 한 몇 시간만 주는 거, 몇 시간만 주는 거. 고대도 그 다음날 마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서가 마감됐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마감되는 시간 좀 다르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추천서를 꼭 받을 학생들 경우에서도 추천서 마감날도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일단은 원서 접수 마감날은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자소서 마감날은 마감 시간까지 고려해서 자소서를 어디서 수정해야 될지, 집에서 할지 노트북 가져가서 학교 가서 할지 이거 딱 시간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쟁률은 어느 체크가 어디가 필요할까? 한마디로 습니다. 서울대 원서 쓰실 때 경쟁률 특별히 체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수시 원서 쓸 때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 뭘 쓰죠? 자기소개서 쓰고 추천서를 받잖아요. 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울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경쟁률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고, 실제 보시면은 마감날 쓰는 그 원서 대수가 정시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정시는 죽어도 눈치 작전이죠. 점수로 가니까. 근데 수시는 그게 아니에요. 수시는 어차피 원서를 일찌감치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특히 추천서를 받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앤드 추천서를 받는 전형 쓸 때는 경쟁률 체크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돼. 그냥. 근데 어떤 체크는 필요하냐?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치 작전이 필요한 전형, 교과 전형 눈치 작전이 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교과 전형은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원서 클릭한 거에 따라서 A과 B과가 정해지니까 당연히 경쟁률 낮은 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경쟁률 체크가 필요한 학과나 전형들은요, 첫 번째 교과 전형, 두 번째 모집 인원이 적은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사배자 전형이라든지 뭐 국가 유공자 전형 이런 것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뭐 약하면 그냥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더더욱 이제 체크가 덜 필요하고, 특히 논술 전형은 거의 누구나 쓰는 전형이니까 그건 뭐 첫날 나든지 둘째 날든지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논술 전형은 왜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냐면, 누구 그래요. 논술 전형인데 나는 50대 1인데 친구는 60대 1이에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러면 그게 그거죠. 사실은 50대 60대 100대 1 되나. 왜냐면 어차피 붙는 학생들은 뻔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논술 전형은 뭐 굉장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크게 신경 쓸 수 있는 전형들은 교과 전형이라든지 모집인을 적은 쪽의 특별 전형, 이 정도 신경 쓰셔야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배짱으로 과를 바꿔서 낮은 경쟁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마감날이 다르니까 그거는 좀 잘 짜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경영학과 갔다가 갑자기 다른 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는 원서를 자기소개를 2장 정도 써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짜 취지대로 쓰시고요. 나머지 정도만 눈치작전하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등록 충원, 추가가 더 중요하게 될 수 있다.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충원이 많은 전형일수록 추가가 많이 도니까, 그죠? 처음에 합격하지 못해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합격이 뭐 처음에 하든 끝에 하든 똑같은 건 합격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다. 충원 합격이 많이 되는 전형은 뭐냐면 주로 교과 전형이 많이 되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충원이 가장 적게 됩니다. 논술 전형 붙어갖고 추가 학자 받았는데 뒷번호 나오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쨌든 교과 전형이라든지 종합 전형 경우에서는 예비 합격, 추가 합격을 노려서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적인 준정하면 합격 보장하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취적 기준을 갖게 되면 은근히 취점만 맞추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죠? 이 자료 보시죠. 그죠? 이게 중앙대 자료 경우에 작년 인문계 경우에 최저 충족률이 30% 미만이었잖아요. 그럼 뭐 70%는 다 날아간 거예요. 취점 못 맞춰갖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이런 것이 일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소개되어 있지만 미달 나온 경우도 있고 입학자가 적게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뭐냐면 최저 못 맞춰서 더 이상 충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전형도 은근히 있어요. 보시면은 같은 전형 기준에서도 과가 인기학과는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비인기학과는 최초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수능이 센 학생들은 원서 지원할 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을 센 학생들은 그것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입시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잘 해석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연대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대학은요, 붙는 학생 일반고도 많지만 나머지 절반 이상은 특목고하고 자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내신하고 일반고 내신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네오레네상스 전형은 전형적인 학종 전형이고요. 고경계 전형은 전형적인 교과 전형에 가까운 전형인데 내신 학교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죠? 네오레네상스 전형은 좀 내신 학교수준이 더 낮은 편이고 고경계 전형은 더 높은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고경계 전형은 주로 일반고 중심으로 붙었다 보시면 되고요. 네오레네상스 전형은 일반고 말고도 다른 전형도 적당히 붙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합격서를 가지고 보셔야 되니까 일반고 내신을 보면 항상 좀 더 깎아서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죠? 저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보십니다. 다음에 이제 수능은 심리전인데 체크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시 합격자 발표도 은근히 중요한데요. 특히 강남일수록 뭐냐면 정시 수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11월 달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면요, 수능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형들은 아예 눈 딱 감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니까. 아니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전형을 수능 후에 전형에 다 몰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학생들은 뭐 11월 초에 면접 가도 되는 거죠. 면접 가서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수능 성적 잘 받아오는 거죠. 근데 멘탈이 약한 학생들은 그때 한번 흔들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오히려 또 2학기 때 부모님들 해줄 일이 뭐냐면 또 10월 말에 주요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10월 말에 10월 초에 나와요. 그러면 학교 반분위기가 확 흔들립니다. 누군 붙었다더라, 떨어졌다더라, 누구 운다더라, 웃었다더라, 막 아주 이때 공부 잘 안 돼요. 특히나 이제 2학기 때 지금도 중요한데 오히려 항상 강조하듯이 8월달, 9월달, 10월달부터요 한 4개월 정도 수능 빡세게 해도 성적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상위권이랑 정시까지 특히 강남에는 많이 해당되죠. 왜냐면 어차피 내신이 다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수시 2월 되는 곳이 적당히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성대 서강대는 논술 전형에서 민원을 많이 빼서 정시로 몰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랬으니까 조금 이제 수시 때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정시까지 가면 조금 마음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원서 지원할 때 조금 더 마음을 느긋하게 지원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 뒤에 또 이제 우리 조성수 선생님 나오셔갖고 주로 자소서 쓰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